기록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또 한 번 시작하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57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만나볼 건데요. 책을 이렇게 또 부분 나눠서 읽으니까 존재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음, 그냥, 그냥 잊고 지냈다가도, 네, 날짜 됐어도 빨리 읽을 수 있어가 좋은 것 같네요. 그죠. 늦은 깨달음님은 책을 이렇게 나눠서 읽으니까 어때요? 네, 그것도 좀 다양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타타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책을 나눠서 읽으니까. 예, 그 부분의 요약을 숙고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음. 한 챕터로 요약본을 충분히. 그래서 책 읽자 그러면 이 책이 주는 무게감에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막 책을 거부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봤자 종이고 글자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책을 만나는데 얘를 더 조각조각 내다보면 정말 편하게 그냥 내 옆에 두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파편처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내려놓는 법에서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내려놓는 법에서 끌리는 단어가 혹시 있었나요? 품이 있게. 품위 있게. 존재님은 긍정, 검정? 긍정. 긍정. 네. 네네. 늦은 깨달음님은요? 또 지나가고 나면 그냥 또 잊혀져 버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다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제가 지금 또 펼쳐 보니까 또 지금 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목에서 주는 그 네. 문장에서는 끌리는 단어가 있나요? 제목에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네, 네, 내려놓는 네. 내려놓는 법. 내려놓는 거. 네. 타타타님은 품위 있게, 존재님은 전체에서 긍정을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늦은 깨달음님은 내려놓는 거. 자, 우리가 이 지금 세 분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타타타님? 역시 그, 아무튼 다르구나, 다름. 다름. 존재님은 이 세 분의 관점을 들으면서 혹시 딱 그냥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혹시? 내 마음이 긍정이면 품위도, 이런 무게도 품위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네. 생각을, 예. 늦은 깨달음님은 음, 이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내가 그냥 딱 느껴지는 어떤 느낌, 마음, 어떤 네. 다양성. 다양성. 네. 네. 저도 방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똑같은 것에 맞추려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다른데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하나의 질문만 했을 뿐인데 똑같은 대답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습, 관점이 다 다르구나. 근데 너무 내 기준조차도 잡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서 내가 계속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고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7페이지. 타타타님 지금 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냥 네, 듣기만 할게요. 네. 존재님 57페이지 처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이 책에서 운명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손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극작가 요한 폰 실러는 이를 두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운명의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다. 운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글을 남긴 세네카는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운명의 여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이 있다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자연은 그와 같이 정지된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셰익스피어 또한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저는 운명의 노예다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식 속담으로 바꾸면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점에 해당되겠다. 네, 다음은 늦은 깨달으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각인되어 있다면 저 옛날 로마인의 집단 무의식에는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존재했다. 그녀는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동전의 기록에 새겨지며 그 시대 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한 손에는 풍요의 불을, 다른 한 손에는 방향타를 잡고 있다고 한다. 이 불은 그녀가 마음먹은 누구에게나 행운을 베푸는 힘의 상징이었다. 반대로 방향타는 그녀의 마음대로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타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운명은 키를 잃은 배와 같다라고. 네, 그 다음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불운한 운명에 부딪히면 자신이 포르투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절망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운명의 부침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노는 배가 조난당해 모든 짐이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여신이 내게 물질의 방해에 초연한 철학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로군. 당시 제논의 뒤를 이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역시 갑작스러운 빈곤이 닥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파트는 6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그 중간에 명리학 여기서부터 존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명리학은 일명 운명학이라고도 한다. 사주 추명학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사주를 가지고 하늘에서 받은 자신의 삶의 이치를 추론한다는 뜻이다. 운명이라는 한자어도 알고 보면 매우 흥미롭다. 움직일 운의 목숨명으로 운명 역시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운이다. 즉,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매 순간 변화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삶도 그 흐름이 같은 경우는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네, 다음은 늦은 깨달음님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을 해서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물론 자연에 시차로 태어난다. 하지만 그 운에 따라 누구는 사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누구는 성장하기도 전에 물소발에 박혀 죽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자연의 운명 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기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면 그 운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아마도 그분 역시 자유의지에 따라 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신을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운명론은 반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한때 포르투나의 불운한 손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그렇다면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잘 나갈 때 겸손함을 잊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수용의 학문이다. 수용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나인데 어쩌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 전체가 눈물을 요구하는데 그 단편을 놓고 흐느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 남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게 인생이라는 것, 단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확률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것이 그뿐임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모스크바의 신사가 보여준 것처럼 가능한 품위를 잃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방금 읽었던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늦은 깨달음님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네,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네. 존재님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늦은 네, 깨달음. 네, 누구는 앞에서는 모든 것은 운명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도 그 정해져 있는 운명도 축에서도 내가 방향키를 갖고 있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그, 그 남은 반이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 네. 존재님은 어떤 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저도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이게 이 단원을 읽어보고, 뭐, 운명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의 마음 속에 이 긍정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자유의지가 생기면서 내 삶을 이제 조금씩 뭐 불행이면 불행, 기쁨이면 기쁨, 이 운명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는 이런 좀 깨달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타타님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전체 내용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와닿았던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예,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음, 음, 94%가 뭐 그런 음. 문장을 썼잖아요. 그 네네. 부분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그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죠? 식물, 동물,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자연이 주는 환경을 흡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게 되잖아. 바람이 불면 씨앗이 흩날려서 다른 데 또 파종을 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한 번의 태어남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이 다 조건이 맞았을 때 햇살도 좋고 물도 적당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었을 때는 열매까지 맺을 수 있고. 그치만 식물 스스로가 선택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순응해서 그 환경이 주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봄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옥수수 파종을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 조금 늦게 심은 옥수수는 그나마 그 뒤에 비가 와가지고 키가 쑥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원래 시기에 심어야 됐던 옥수수들은 지금 키가 다 이만해가지고 안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도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기에 물이 없어서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 적절한 시기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옥수수 입장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이 그 씨앗을 그때, 그 모종을 그때 심어주고 심지 않고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그 모종은 그 자기의 그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겠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창 옥수수가 열매를 수확할 시기인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어떤 구주를 이렇게 그 좀 보고 싶었냐 하면은 내 6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이게 있었어요. 명리학은 수용의 학문이다. 수용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63페이지 삶 전체가 눈물을 요구하는데 그 단편을 놓고 흐느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이 구절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될 때는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에서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기죠. 뭐 혈관이 네. 막히면 뭐 고혈압도 수면력이랑 생기고 경색도 생기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몸이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나이는 세월의 시간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쭉 지나고 있는데, 멈춰 있다면, 내가 멈춰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멈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제랑 똑같은 상태의 나를 오늘도 만나고, 오늘과 똑같은 상태의 나를 내일도 만나고, 이거는 나 스스로가 순환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탁탁타님? 아마 막히든지 정지해 있든지 그 상태에서 머물겠죠. 막히든지 정지해 있든지 그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존재님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음, 자신의 과거에 갇혀가지고 음,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음.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이리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또 자꾸 불행에 빠지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뭔가 해내지 못하고 음,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예. 음, 음, 예. 뭐 학문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도 이 음, 옆에서 보면은 과거에 갇혀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뭐 그게 아니다 하고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발전은 더더욱 안 되고 하니까 자꾸 퇴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럼 자기만 그런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음. 분에게 내가 뭔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나면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처방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시대와 지금 시대, 또 과거가 그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가 중요하지는 않다. 현재가 중요하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좀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는 좀 스텝을 짧게 보고 지금 현재에 필요한 거,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늦은 깨달음님은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방금 그 질문을 우리 늦은 깨달음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조금 참 재미나는 사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은 신체는 이걸 보면 어떻게 또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 몸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데 음, 정신은 우리가 거기에 햇빛과 이게 물과 이런 것을 자양분을 이렇게 주면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몸하고 정신하고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조언을 하고 싶다면 나는 네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 또 재미나는 일이 5년, 10년 후에는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이 생각을 이렇게 하라 이거는 어찌 보면 간섭이나 충고밖에 안 되는데 결국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내가 근데 그 공산주의야 그거 공산주의야 그거 우리 민주주의를 볼 때 공산주의에는 습으로 산다 그래요. 그동안 시키는 대로 해가 온 그 습대로 그게 더 편안하고 그리하고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 습을 떼내는 데는 3, 40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모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나오는 데는 그게 그 고난의 세월이 3, 40년이 걸렸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노예의 근성에서 자유로운 삶을 찾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3, 4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습성을 버려버린다는 게. 근데 그 습성이 아주 조그만한 일로부터 작은 어떤 생각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하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참 그 작은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그 타이틀이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내려놓는 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우리가 방금 정리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결국 나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죠? 내가 바로 나에게 주라 그러면 되게 이게 거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타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린다면이라고 서두를 했는데 결국 그 말을 다시 새겼을 때는 내가 항상 내가 오늘 했던 말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잘 삼아서 오늘 하루를 만나다 보면 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만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만날 것이고 그게 내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이런 어떤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처방보다 더
나에게 주는 좋은 처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내려놓는 법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그 네 번째 모임을 통해서 말했던 내 말을 한 줄 나에게 적어두고 이 책 끝자락에 내 글로 적어두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침으로 두면 좀 가볍고 편안한 나를 데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타타타님, 존재님, 늦은 깨달은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저도 여기에다가 적어두고 또 저에게 또 제가 무슨 말을 또 하고 싶은지도 여기다가 적어두면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만났고요. 벌써 7월이 두 번 끝났어요. 7월 진짜 우리가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게 6월 달을 끝내고 7월을 끝내고 이제 8월을 만나죠. 그래서 8월은 8월 12일, 8월 26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8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둘째 주, 8월 26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페이지하고 타이틀은 나중에 정리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타타타님은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도 일종의 나를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구나. 또 신중하고 받아들이고. 네네네. 잘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그냥 병원이라는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또 챙겨서 하는 것도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존재님은 오늘 또 이렇게 네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항상 이 시간을 끝내면은 좀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오늘도 품위라는 말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나를 잘 수용하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일상과 행복을 또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네. 자, 늦은 깨달은님은 또 우리 네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네, 항상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아까 그 존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고 나면 한 짧은 시간이나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피드백 해보는 그런 어떤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하루도 또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작은 어떤 내가 습관을 실천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시간을 자그마한 조금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조금 더 시원해지는 8월 둘째 주를 기대하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8월 둘째 주 8월 12일 금요일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네.